그치, 문경하고 전주시를 예시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투자 지역은 큰 광역시 아니겠습니까? 네. 부산, 창원, 뭐 네. 대구, 뭐 대전, 울산 뭐 이런 데일 텐데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큰 대도시 중심으로 본다면? 지금 광역시가 좀 더 느리고요. 네, 조금 예, 근데 부산, 대구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이 제일 빠르고요. 대전은 좀 미리 상승해서 지금 공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상승은 같이 좀 일어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나머지 지역들은 근데 시차가 있을 뿐이지 내년은 다 상승한다 이러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반기에 상승하냐 후반기에 상승하냐 그 차이뿐이죠. 올 말이냐 뭐 그 차이뿐이에요. 사실 지방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방송에는 없거든요, 요새는. 지방은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 서울 계신 분들. 거의 지방 얘기는 뭐. 지방에는 관심이 없고 막 지방은 다 죽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어제 제가 다양 보내줬잖아요. 카톡으로 고점 회복률. 네. 지방이 더 높게 나왔나? 기사.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면 상위권이 1위부터 8위가 지방입니다. 지방이죠. 재밌습니다. 네. 언제 조용히 이렇게 올라갔대? 우리는 강남 보고 그게 이제 지방이 덜 떨어졌어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작은 도시들이 회복이 좀 빨랐어요. 지금 이제 소도시로 묶여있는 강원도 있잖아요. 네. 강릉, 뭐 춘천, 뭐 원주 이렇게 작은 도시들이 상승이 좀 빨라요. 지방에도 마찬가지고요. 경북에 있는 작은 도시를 대부분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대구하고 경산 빼고 그런 것들이 회복이 빠르니까 저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아요. 광주, 울산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는 네, 곧 좋아지죠. 광주도 물량이 너무 없어요. 울산은 이제 곧 울산이 제일 빠를 거고요. 얼마 안 남았죠, 울산은. 요번 네. 가을이나 연말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 곧 시작한다 봐야죠. 대기업 친구들 돈 많이 벌겠다. 그렇죠. 근데 울산이 특성이 있어요. 울산이 전세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거든요. 소득 높으니까. 근데 전세 수요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전세가 만들어가는 그 구조가 다른 도시보다 조금 느려요. 느린데 만들고 나서는 되게 더 빨리 가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지역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요. 전세 수요가 작아요. 왜냐하면 집을 사버리거든요. 전세에서 모여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세가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전세 수요가 작다 보니까 만드는 시간이 약간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급량을 보면 벌써 올라야 되는데 좀 느리게 움직이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역 특성상. 지역 특성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구는요? 대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 싶은데요. 근데 뭐 수성구 같은 거 위에 매가는 위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위에 전세가 오르면서 올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는 지나야 돼요. 대구는 올해 물량이 많아요. 내년 돼야 될 거예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부산은 물량이 좀 적어졌는데 네. 거기도 물량이 적긴 한데 기존에 깔려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부산이 대구보다는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가격 면을 보게 되면 매릴 때는 대구가 더 있죠. 가격을 보게 되면 대구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공급량을 보게 되면 부산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비슷해요. 수성구 안 싸던데요? 수성구 그 저점이 많이 올랐죠. 네. 네. 수성구가 아닌 다른 데도 괜찮다고 보세요? 무서워서 쫄보라. 아이, 괜찮죠. 그래도 광역시고 200 뭐 한 좀 40만 도시인데. 대구를 무시하지 마라. 네. 그거는 시장 구조상 이 중심 역할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어요. 대구에서 중개사무소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은 그 대구는 2호선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2호선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소장님은 그럼 수성구를 제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어디라고 보세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2호선이죠. 2호선 라인? 네. 뭐 여전히? 네, 2호선이 맞습니다. 네. 근데 지역이 다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는 그런 순서를 다 정해주는데 네. 전체를 보게 되면 2호선이 제일 좋은 라인이 맞습니다. 뭐 동대구역 쪽을 보시는 분도 있고 뭐죠? 반월당역인가? 뭐 그쪽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성구 다음에 높은 시세가 유지되는 거는 2호선의 중구예요. 중구 라인 걸쳐 있는 2호선이에요. 그게 제일 높습니다. 그 2등이 될 거예요. 가격이. 네, 수성구 제외하고. 그런 것도 괜찮다. 네. 3년 누적 공급량은 지방은 잘 맞고요. 네. 근데 지방 광역시가 제일 잘 맞고요. 작은 도시 가게 되면 또 여기는 얘가 또 확률이 약간 떨어져요. 이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네. 근데 이제 수도권은 장기 누적 공급량을 제가 보는 게 맞는데, 장기 누적 공급량하고 저는 두 개를 보거든요. 한 개는 3년 누적 공급량하고 그 두 개를 겹쳐서 봐요. 두 개를 겹쳐서 보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같이 보거든요. 이게 이제 수도권은 이제 그릇이 크다 보니까 공급량이 수도권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거든요. 네. 물을 채우는 시간이잖아요. 네. 줄었다 많았다 지는 시간이죠. 네. 여기는 이제 광역시고 소도시인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 얘가 빠르겠죠. 얘가 빠르죠. 이번 공급량을 가장 빨리 느낀 거는 여기에요. 소도시. 그 지방이 상승이 좀 빠른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뭐 문경, 전주 아까 그런 왜냐하면 공급 부족을 느끼는 어떤 시장의 환경이 얘가 더 좋아요. 얘가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인데 얘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네. 울산 같은 건 되게 적었고 대구는 많았고 부산도 많았고 네. 차이 있었고요. 네. 얘는 이제 수도권이죠. 그 수도권은 3년 누적 공급량하고 전세 누적 공급량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은 전세 수급하고 전세 가율을 같이 봐야 돼. 볼 게 더 많죠. 전체적 환경 다 같이 봐야 되니까. 어떤 지역적인 어떤 협소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 상승을 우리가 맞추기 쉬운데 하락을 맞추기 힘들어요. 오히려. 한번 상승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쉬운데 그 에너지를 전부 다 꺾이는 시간이 엄청 걸리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제가 판단 미스한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전세 가율이 저는 밑으로 갈 거라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23년부터, 우리가 22년부터 하락했잖아요. 22, 23, 24, 25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하락하게 되면은 다시 상승 스타트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요. 다시 사이클. 하나의 사이클 다시. 근데 이게 너무 상승이 빨리 왔고, 하락도 빨리 왔고, 이제 급락이 왔고, 급하게 왔고, 급하게 또 상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사이클로 연결시켜야 될지, 그게 지금 의문가 있죠. 약간 네. 이제 퀘스천 마크. 아직 남아있는 네. 상황. 네, 그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전세도. 과거처럼 이제 수도권이 긴 상승과 긴 하락 어떤 그런 사이클이 아니고 어쩌면은 지방처럼 이제 단기 상승과 단기 하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 생각했냐면은 높은 전세가율로 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떨어질 때 전세가율이 강남 같은 건 30 몇 프로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 뭐 40 몇 프로에서 지금 멈춰서 올라가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도 전체가 예전에는 40 몇 프로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50%, 60%에서 멈춰 있다고요. 50 몇 프로. 예. 지금 수도권 전체에 한 60% 되거든요. 이게 너무 높은 선에 있으면은 이 매가가 움직이는 폭이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빨라지거든요. 지방처럼요. 지방에 지금 작은 도시들 같은 경우 전세가율 70%, 80%거든요. 그럼 빨리 움직여 빨리 꺼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전세가율이라는 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택시장의 미래의 모습이 전세가율이에요. 미래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 좀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성장의 한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택시장이 매가의 성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매가가 올라가는,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주식으로 비교해서 설명했잖아요. 매가의 성장은 그 주택이 생산하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 능력이 뭐냐면은 전세가 상승률이에요. 전세 가격이 아니고요. 전세가 10억, 20억이 아니고 전세가 상승률이 있다고요. 몇 프로 상승률을 하는가? 평균.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 서울이죠. 7.8%. 해마다. 해마다? 네. 해마다 평균. 7.8. 네. 연평균. 80, 제가 통계 1986년부터 23년까지 내보면은, 물론 그 중에 내리고 올라갔다 하죠. 1등 서울. 그러니까 매매가가 가장 많이 높고요. 지방 광역시는 6%, 5% 후반대 왔다 갔다. 도로 가게 되면 4%, 3% 떨어져요. 미래 현금 흐름이 작잖아요. 상승률이 작다는 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전세 상승률이 높으면은 미래에 받을 게 많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벌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벌어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세 상승률이 높으면 전세가 붙는다 생각하죠. 네. 시장 반대예요. 전세 상승률이 높으면 시장이 벌어져요. 이해되세요? 반대라니까요. 지방에 전세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매가가 위로 매가가 도망갈 게 없잖아요. 반영될 게 없어요. 선반영될 게 없으니까 딱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배당주의 느낌. 그렇죠. 미래 현금 흐름을 받을 게 없잖아요. 미래 현금은 3%밖에 안 된다고요. 얘는 7%고. 그 7%가 반영돼서 멀리 가 있는 게 서울이고 작게 가는 게 우리가 지방이라고요. 그 엔비디아와 네. 배당주. 그렇죠. 이제 위에가 매가는 배당주가 조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플이지, 멀티플. 네, 멀티플이 멀리 가 있는 그 서울 강남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작게 가는 건 우리 지방이라니까요. 멀티플 많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퍼도 가요. 퍼도예요. 퍼가 높죠. 네, 퍼가 높죠. 강남이 되게 높죠. 네. 똑같은 원리예요. 그거 누가 결정했느냐. 전세 상승률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전세 상승은 어떻게 나오냐. 그냥 수요하고요. 새로운 수요하고 소득에서 나와요. 두 개 연결돼서 나와요. 수요와 소득. 네. 그 연결 또 플러스가 알파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지역의 특성이에요. 지역의 특성. 네. 이 지역의 특성은 관광이 많이 되는 도시도 있잖아요. 산업이나 관광 등에서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똑같은 도시의 인구가 있어도요. 관광이 잘 되는 도시 있죠.
전세 상승은 훨씬 더 높아요.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관광이 잘 돼 있고 우리가 놀러 자주 간다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도시인데 속초가 있고요. 속초. 예, 속초가 10만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10만 도시를 3개 딱 필요하면 속초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속초가 놀러 많이 가거든, 관광지로. 그죠? 동해안으로. 속초가 매가도 제일 높고요. 수요도 제일 많아요. 거래도 제일 많고. 그런 도시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인구수가 같으면은 같은 매매 거래량도 나오고요. 같은 전세 거래량도 나오고. 다 똑같이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강원도하고 충북이거든요. 두 개가 신기할 정도로 같아요. 전세 수가 똑같은 거 아세요? 전세 매물도 똑같은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매매 매물도 똑같아요. 강원도가 인구가 152만이고 여기 159만이에요. 충북이. 비슷합니다. 네. 네. 근데 이 강원도는 예전에 90년도에 인구가 더 많았어요. 충북보다. 여기 적었고. 여기 이제 얘는 줄고 얘는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중간에 만나는 것 같아요. 하는 줄고 하는 만나면서. 근데 얘들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재고주택이에요. 재고주택이 32만 있고요. 여기는 34만 있어요. 인구수 대비 비율을 하기 똑같아요. 21.4. 똑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0.48 차이 안 나죠. 연평균 거래량이 있잖아요. 2만 900이고 여기 2만 1,800이죠. 근데 여기 4월달 거래량이 1,564고 1,626이에요. 요 비율을 하게 돼, 요거 비율을 하게 되면 7.48, 7.4 똑같죠. 이게 투자자가 지금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있는 수요 그대로 지금 거래량 뽑아내서 그런 거거든요. 뒤에 0.04만 틀려요. 그죠? 신기할 정도 같죠? 맞습니다. 전세는 어떠냐면은, 전세가 요 4월에, 전세 평균이 여기 19,000이고 여기 18,000인데, 여기 지금 4월에 2,100이고 여기 1,600이에요. 여기 좀 더 많죠? 충북이. 충북이 좀 적고, 예. 네. 여기가 좀 더 많죠? 네. 시장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죠? 강원도 좋잖아요. 강원도 지금 다 오르고, 보시잖아요. 강원도 오르는 거. 이유 한 가지죠. 다 똑같은데, 여기 얘 한 가지예요. 전세. 매물 한번 볼까, 매물. 지금 나와 있는 매물. 매물 1,520건, 15,230건이죠. 전세 한번 보세요. 전세 2,000, 2,100. 와. 80건 받지 않아요. 이 신기하지 않아요? 정부가 아무리 임대 상법 무슨 짓을 해도 네. 시장은 어떻게 된다? 시장 기능에 의해서 매물 나오고, 전세 나오고, 공급되고,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서 간다는 거. 시장 그게 지금 균형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단지 깨진 게 어디죠? 얘가 깨졌잖아. 전세 깨졌잖아. 여기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강원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매매는 그냥 하나의 현상의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매물량을 갖다가 우리가 매물량이 지금 서울에 8만 2천 거 8만 최대치를 하고 지금 폭락을 외치는 분들 있으면은 이거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해석을 못 할 것 같은데. 해석 못 하겠죠. 이 보세요. 이 전세 매매 두 개 더하게 되면 똑같죠. 이게 수요예요. 여기에서 저는 수요를 다 뽑아냈거든요. 제 책에 5분 책이 나오는데 네. 책편에 제 뒤에 부록이 한 개 들어가요. 네. 전국 수요 이렇게 만든 수요가 다 들어가요. 전국 수요가. 공개하시는 겁니까? 일부 공개. 일부만. 아니 전국 다 하는데 네. 주요도 다 했는데 초판에만 들어가요. 2판부터 안 들어갑니다. 첨부만. 초판 첨부만 넣고 안 들어가요. 그럼 뭐 이렇게 별책 부록으로 되는 별책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링크도 안 났고 뭐 아무 내용도 저도 못 봤습니다. 결국엔 오르는 집값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한 몇 년 만에 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5년 만에 나왔어요. 5년 만에. 그래서 초판에만 별책 부록으로 수요를 깠다. 너무 좀 표현이 저급한가? 네. 수요에 대해서 내가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네, 첨부만. 네.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정부가 우리가 임대 3법 이런 거 했잖아요. 하고 뭐 지금 그 정부의 정책으로 무슨 해서 매물 늘리고 뭐 해도 잠시예요. 잠시 한 6개월 지나고 나고 한 1년 지나가 되면 시장 원래대로 돌아요. 원래 돌아가고 원래 어떤 시장 기능 있죠. 그 기능으로 그 지역에 있는 수요, 그 지역에 있는 수요 공급, 매물 수 어떤 재고주택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나오는 매물들을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장에서 돌아가는 원리고, 요렇게 이제 시장이 바뀌는 거는 외부에 들어오는 공급이 있죠. 그게 들어오면서 전세의 변동부터 시작하면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금리의 시기가 끝나고 수요와 공급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 수요와 공급의 근원적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건 이 전세부터 스타트가 된다. 근데 전세도 상승이 있고요. 상승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급 불안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급 불안에서 와야 돼요.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연결되거든요. 그게 2, 3년 연결돼요. 근데 금리가 또 연결 안 되거든요. 금리가 멈추거나 떨어지거나 반대로 가면은. 그래서 얘는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2, 3년을 편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급의 하나의 역할이죠.